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 이게 지금 시작이거든요. 병아리라고 계속 불렀지만 사실 알 속에 있었거든요. 나는 알 속에 있어가지고 바깥이 안 보여. 근데 이제 여기 알이 조금 깨지면서 좀 틈으로 뭔가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앞으로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노후를 대비하기가 힘들다. 자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샀는데 바로 떨어져 버리면 그렇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리스크라고 하잖아.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다. 위험 부담이 낮으면 수익률이 낮다. 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것 같아. 수익률. 위험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한방주의? 말로는 나는 너무 그런 것들은 걱정돼서 못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야 이거 하면 10배 무조건 된대 뭐 이러면은 되게 쉽게 결정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코인 샀다가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은 사실은 투자 상품 중에서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낮은 상품이에요. 왜요? 부동산이 만능이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어디에 많이 묶어둘까요? 부동산? 네, 정답이요. 거의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둡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왜 안전하냐? 가장 위험한 코인 예로 들어봅시다. 코인 10,000원 하던 게 갑자기 다음날 1,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당했다고. 주식은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주식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주식이 어떻게 돼요? 휴지 조각이 되잖아. 부동산은 없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려가면 그냥 내가 거기 살면 되잖아요. 얘는 영구적이에요. 나라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영구적이죠.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쉽게 말하면 실물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왜 금을 사서 모읍니까? 실물이잖아. 네. 부동산도 실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하나 샀어. 뭐 혹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 건물이 오래되면 없어지잖아요. 오래되면 40년, 50년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집은 땅을 깔고 앉아 있거든요. 물론 무허가 건물 이런 거 제외하고 모든 집은 그 대지를 그 집이 앉혀져 있는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지 지분이라고 해요.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이 다 이 단독주택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은 어떻게 소유가 되어 있는 거냐? 요 여러 명이 각자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을 산다는 건 땅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죠. 땅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네. 그래서 내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땅에 대한 권리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땅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가면 땅 가진 사람이 위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작은 땅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겠죠. 네. 아파트 값은 병아리님이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건 알죠. 네. 뭐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알죠. 아파트 값이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땅 값은 그렇지 않아요. 느리지만 차근차근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땅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뭐 돈도 없고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 되잖아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겨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지. 경험이지 뭐. 해봐야 된다. 해봐야지. 해봐야지 더 쉽게 이겨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그게 또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왜? 다음번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게 교훈이 돼서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오히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해. 역시 내가 감이 있어. 역시 나는 뭐 투자하면 100%야. 이러다가 갑자기 뚝딱 망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을 해봐야 이게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자산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저도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땅은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병아리님 같이 처음 첫 발을 들인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워요. 왜요? 비싸니까. 아, 땅을 산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땅 한 평만 사면 되잖아요. 한 평씩 파는 땅이 없거든. 아, 그게 문제지. 요 단독주택 부지 한 평 떼서 이렇게 팝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땅을 이렇게 산다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분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지분. 그렇죠. 대지 지분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땅을 산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빌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네. 병아리님이 들어가는 빌라도 대지 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이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대지 지분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빌라를 사가지고 내가 이제 뭐 3억에 샀으면 이게 5억이 돼서 2억의 차익을 보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빌라라는 상품을 사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원래는 땅을 더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핵심은 땅인 거죠. 그러면 좋은 땅 보는 걸 가르쳐 주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갑자기 이렇게 학구열이 불타오르고 있네. 굉장히 덥지 않아요? 진짜로 에어컨을 켜야겠어. 그래서 지금 병아리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알 속에 있다가 이게 막 깨지고 있는 거야.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지금 막.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있고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래서 당장 내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끝판왕을 갑자기 덜컥 사거나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저기 현실 자각 타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당장 현금으로 2억 정도 있어요? 네, 없죠?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네. 너무 지금은 욕심내지 말고, 근데 이제 집을 구하면서 좀 집주인의 마음도 이해하게 됐고, 뭔가 좀 눈이 뜨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땅도 사고 싶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네. 아파트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땅, 대지 지분이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좀 겉껍데기보다는 그런 땅이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훌륭한 제자네요. 뭔가 어디 대본이 써 있나요? 본질, 핵심은 땅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시작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핵심 개념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전략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이렇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